저는 이 제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탈탈 정말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탈탈 쓴 토너예요. 말 그대로 정말 앰플의 딱 제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점도 있는 제형이에요. 내 피부의 탄력과 장벽 강화가 필요해. 약간 쫀쫀한 피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요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제는 이 크림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약간 막막해요. 벌써부터. 이 선크림도 제가 최소한 4개 정도는 공병을 봤던 그런 선크림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고 노래하는 박하지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1년 상반기 동안 제가 정말 잘 사용했던 스킨케어 공병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2021년도 상반기 잘 썼다 공병템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오늘 공병템은 제가 스킨케어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제 피부 타입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고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건조한 극건성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공병템 토너부터 시작할 텐데, 첫 번째 토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토너. 이 독도 토너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이 토너는 묵은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부스팅 토너라고 해서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피부 각질량 개선, 피부 결, 그러니까 거칠기 개선, 안면 피지 개선, 피부 유분량 개선 임상 완료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좀 뚜렷한 토너인데, 묵은 각질을 최대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묵은 각질을 제거하다 보니까 피부 결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요철을 조금 더 정리해주고, 그래서 피부결을 한마디로 좀 더 부드럽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이 토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토너인데도 불구하고 보습력도 꽤 있는 그런 토너여서 건성인 저한테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래서 저는 따로 각질 제거를 하지 않고 이 토너 하나로 각질 관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민감하고 예민하고 건조한 제가 쓰기에도 그렇게 크게 자극이 가거나 크게 불편 없이 결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탈탈 정말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탈탈 쓴 토너예요. 턱 주변이나 이마에 화이트헤드나 좁쌀 여드름, 아니면 피지 관리를 조금 부드럽게 자극 없이, 최대한 자극 없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게는 이 토너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토너를 닥토처럼 활용을 했는데, 닥토를 하실 때에도 절대로 세게 이렇게 닦아주시는 건 금물이고, 손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정말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살짝 닦아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요철이 고민이다, 그런데 자극 없고 좀 촉촉한 토너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토너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도 토너 제품인데요. 이즈앤트리의 히알루론산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사실 제가 지난번 공병템에서도 보여드렸던 토너예요. 제품명 그대로 히알루론산이 가득 들어있는 토너라서 정말 수분 충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토너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독도 토너는 결을 개선하고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닥토 용도로 썼다면, 이 토너는 정말 수분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서 오히려 닥토보다는 저는 흡토 한 3번 정도를 흡수시켜서 발라줬는데 정말 속건조 잡기에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3가지 다른 종류의 히알루론산이 섞여있는 토너이다 보니까 속건조 잡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토너거든요. 그래서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스킨팩으로 활용해도 너무너무 좋고, 밤에 잘 때 스킨케어 할 때나 아니면 메이크업 전에 간단하게 스킨팩 해서 5분, 10분만 이렇게 붙여놔도 볼 주변에 이렇게 열감이 올라올 때도 열감 잡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토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계속 내돈내산으로 정말 쓰고 있는 토너이고, 이 두 개를, 토너를 저는 번갈아 가면서 각질 관리용, 그리고 이거는 수분 진정용,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했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던 그런 공병템이었습니다. 저처럼 민감하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시라면 이거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앰플들을 좀 보여드려 볼 텐데, 첫 번째 앰플은 나인 위시스의 퍼펙트 억시즌 앰플 세럼. 이 앰플은 이렇게 투명한 용기, 패키징 일단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세럼인데, 이렇게 되게 투명한 액체의 세럼이고, 이거 되게 아깝다. 마지막 한 방울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점도가 있는
앰플, 정말 세럼. 말 그대로 정말 앰플의 딱 제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점도 있는 제형이에요. 일단 이 앰플을 발랐을 때 저는 그 청량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충분한 수분 충전을 해줄 때 그 약간 청량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쿨링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수분이 이렇게 확 공급되면서 되게 청량함을 저는 느꼈거든요. 너무 무겁거나 끈적거리는 마무리감은 아니고 정말 산뜻하게 끝까지 다 흡수되는, 피부 속 깊숙이 흡수되는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손등에 이렇게 봤을 때 끈적거리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결광이라고 하죠. 수분이 쫙 공급이 돼서 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의 피부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세럼이었어요. 나인위시스에 이렇게 생긴 세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앰플은 스트레스 받은 피부, 밸런스가 깨진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장벽 세럼이라고 해요. 탄산수가 77%나 들어있고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그리고 비피다 발효 여과물, 이렇게 발효 성분이 들어있어서 무너진 장벽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세럼 이고, 또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베타글루칸은 진정 그리고 보습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세럼이 굉장히 속건조에도 굉장히 좋았고 수분감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세럼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용량이 너무 작아요. 용량이 25ml.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 공병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또 한 번 바를 때 굉장히 충분한 양으로 사용을 했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빨리 다 써버린 것 같아서 용량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세럼이었어요. 작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다시 재구매 의향은 정말 100% 있는 굉장히 촉촉했던 그런 앰플이었어요. 그리고 향도 없고 되게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도 좋은, 뭐 주의 성분도 하나도 없는 그런 또 착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앰플은 시드물의 갈라톡사이드 리얼 NMF 장벽 세럼. 이 세럼은 제가 공병을 최소한 3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세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아토피 피부이기 때문에 항상 장벽 강화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럼이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천연 보습인자 NMF와 EGF, FGF, IGF의 3가지 성장인자로 촘촘하고 건강한 장벽 관리와 피부 자체의 수분 보유력 향상을 위한 집중 관리 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도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말 다 써가지고 정말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다 썼는데, 제형은 이 나인위시스 앰플보다는 조금 더 묽은 제형이에요. 요거는 좀 더 점도 있는 콧물 제형이었다면 이 세럼은 좀 더 토너 같은, 약간 점도 있는 토너 같은 그 정도의 세럼이고, 용량은 33ml, 아까는 25ml였는데 요건 33ml죠. 뭐 그래도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저는 오래 썼던 것 같아요.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빠르게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수분감은 또 충분하고 끈적거리는 마무리감도 없었고 향도 없고, 저는 요거 사용하면서 피부가 좀 이렇게 탄탄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 피부의 탄력과 장벽 강화가 필요해. 약간 쫀쫀한 피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요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 71%의 세럼이라서 발효 성분이잖아요. 발효 성분이 있는 세럼이기 때문에 꼭 팔꿈치나 이렇게 바디에 꼭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민감한 피부가 속건조 잡고 그리고 쫀쫀한 피부를 만들고 싶을 때 장벽 강화하기에 좋은 세럼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제품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제가 벌써 공병 2개를, 상반기에만 공병 2개를 이렇게 비웠는데,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고보습 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장벽 강화 그리고 보습 크림으로 정말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제는 이 크림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약간 막막해요. 벌써부터.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 크림이고, 이 크림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된 크림인데, 특이한 점은 피부 지질 성분을 함유한 더마온 캡슐이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흡수되면서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마온 성분이 뭐냐면, 피부 지질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된 유사층 판소체 특허 기술 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벽 강화 성분에 특허가 있는 원료,
그 원료를 사용한 크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방이 되는 크림이기도 하고 아토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요거를 권해주셨던 그런 크림이고, 패키지는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거의 다 쓸 때쯤 가면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짜야 돼서 그건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 정말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 그렇지만 끝에 가서 짜는 건 힘들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형은 제가 마지막 있는 힘껏 짜볼게요. 정말 안 나온다. 정말 진짜 너무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손이 아플 정도로 짠데 안 나오네요. 이 크림은 제형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있는 제형인데 이렇게 손에 문지르면서 펴서 바르다 보면은 알갱이들은 그냥 정말 쉽게 녹아드는 그런 제형이고, 이 알갱이가 이 더마온 특허받은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서 피부에 흡수되게 되는 그런 제형인데, 알갱이가 너무 딱딱해서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보통의 크림 바르듯이 그렇게 바르셔도 전혀 그렇게 무리가 없는 제형이었어요. 보습감은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다시피 이미 보습감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 크림을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고 있고, 만약에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하시면 한 번 더 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오일을 한두 방울 이렇게 섞어서 크림에 오일을 섞어서 마무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오일을 한두 방울 이렇게 손에 녹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충분히 그 보습감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이신데 정말 보습크림, 착한 성분의 고보습 크림을 찾으신다면 정말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쓰고, 이 아토베리어 365 크림도 있지만 로션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로션 타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또 다음 공병템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아토베리어 365 라인, 이 모든 라인의 제품은 웬만하면 정말 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습 크림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저는 정착템이 될 것 같아요. 이 크림이 정말 찐 애정템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크림은 시드물의 디판테놀 장벽 크림입니다. 네, 또 장벽 크림이죠. 정말 저는 피부 장벽 강화에 정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 거 이제 또 아셨을 것 같은데, 이 크림도 굉장히 잘 썼는데, 이 장벽 크림의 특징은 디판테놀이라는 성분이 15%가 들어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디판테놀이라는 성분은 수용성 비타민 B5의 일종으로서 수분 보습 그리고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디판테놀? 여러분 비판텐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옆에 항상 두고 쓰고 있는 이 비판텐인데, 아기 기저귀 발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고죠. 스테로이드 없는 연고인데 피부 보습에도 굉장히 좋고 상처를 좀 아물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그런 연고인데, 이 연고의 주요 성분이 또 판테놀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판텐, 이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크림은 디판테놀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했고, 디판테놀과 더불어서 또 알란토인이라든지 뭐 양파 추출물이라든지 피부 진정을 해주는 성분들도 충분히 잘 들어있는 그런 크림이고, 또 보습감은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크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된 크림이기 때문에 발림성에 있어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뻑뻑하게 발린다고 해야 할까요? 흡수가 좀 더딘 면도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용감이 굉장히 중요해야 하시면 이 크림보다는 이 크림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디판테놀, 그러니까 판테놀 성분이 굉장히 잘 맞아서 장벽 강화하는 크림 쓰고 싶어요 하시면, 사용감이 우선이 아니시라면 이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향도 아까 양파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식물 그 양파 같은 향이 살짝 나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하고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닌데, 그래도 뭐 꽃향기가 난다거나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향기도 어느 정도 그 천연 자연 유래 성분에서 오는, 원료에서 오는 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두 개를 감안하고서도 저는 이 장벽 크림 굉장히 잘 썼고, 지금 너무 피부가 민감하고 진짜 충분한 보습감이 있는 극건성, 악건성이다 하시면 이것도 추천드려 볼게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크림을 보여드릴 텐데,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렇게 단지형으로 팟 형태의 크림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단지형이나 팟 형태의 크림을 선호하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매번 이렇게 사용할 때 한 번 더 캡이 있긴 하지만 스파츌러를 사용해도 사실 제품은 계속 이렇게 공기 중에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고 스파츌러에 또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손을 아무리 깔끔하게 씻고 사용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오염의 위험도 있고 산화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저는 웬만하면 팟 형태에 떠서 쓰는 크림은 선호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크림은 또 어떤 크림이겠습니까, 여러분? 장벽 강화 크림. 게다가 약산성 장벽 강화 크림인데 정말 이 셋 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크림 중에 가장 꾸덕하고 가장 보습력이 뛰어난 그런 크림이 아니었나. 굉장히 보습감이 뛰어나다고 저도 후기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해서 써봤는데, 아니 제품명도 익스트림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익스트림이 아닌 게 있고 일반 크림이 있고 요거는 익스트림 크림인데, 이 크림의 제형 자체가 앞서 보여드린 세 개 중에는 가장 좀 보습도가 높은 크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꾸덕한 그런 제형의 크림이었고, 그래서 발랐을 때 아무래도 보습이 되려면 오일 성분이 좀 충분히 있는 크림이어야 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오일감도 풍부한 그런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보습력은 확실해요. 보습력은 확실한데 단점이 있다면 수분감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크림이라는 느낌은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건조를 잡아주지는 좀 못했던 느낌? 오일 막을 씌워서 피부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은 페이스 오일을 썼을 때 정도의 그런 보습감은 유지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수분감 자체를 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크림은 토너나 앰플로 수분 충전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보습막을 이렇게 형성해주는 그런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크림이었어요. 그리고 팟 용기라는 것만 빼면 굉장히 보습감도 좋았고 주위 성분도 당연히 없고 향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만족한 크림이었거든요.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수분 토너나 앰플이 있으시다면 요거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토너도 딱히 없고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시면 아까 요거 아토베리어 크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수분감, 유분감 모두 다 충분히 채워주는 제품이고, 이 크림은 요것보다는 보습감이 충분히 더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제가 굉장히 잘 썼던 그런 크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병템은 로백틴의 스킨 이센셜즈 딥 모이스처 UV 프로텍터. 마지막 공병템으로 이 선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선크림도 제가 최소한 4개 정도는 공병을 봤던 그런 선크림인데, 무기자차인데도 굉장히 촉촉하고 백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선크림이라서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병 한 3, 4개 봤던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크림에 대해서는 또 제가 민감한 피부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선크림, 무기자차 선크림으로만 4개 정도를 추천을 해드린 영상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요 공병템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여기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민감한 피부가 쓰기 좋은 무기자차 선크림 궁금하시면 그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2021년도 상반기 잘 썼다 공병템 영상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스킨케어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시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